2002년 4월 중국 수저우 전자제품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장리추는 직장 동료의 소개로 진펑이라는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져 갔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리추는 항상 다니고 있던 직장의 박봉에 불만이 많아 언제라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지인의 소개로 보험회사 영업사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린추는 공장 일을 할 때보다 보험 일을 시작하면서 벌어들인 돈이 많자 생활에 여유가 생겼습니다. 린추는 돈이 좀 벌리자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해보려고 고심하고 있었는데 누나! 왜요? 집에 있어요? 지펑은 오랜만에 찾아온 남동생이 반가워 다정하게 어쩐 일이야? 회사는 어떻게 하고 내려왔어? 몰라. 나하고 직장하고는 안 만나보대. 팀장놈이 얼마나 짜증나게 하는지 다 때려쳐버렸어. 나 잠깐 여기서 직장 구할 동안만 있어도 되지? 그날 이후 처남 장진용은 누나 집에서 생활하며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직장을 찾기 위해 구인 광고를 보고 찾아간 진용은 학력도 형편없고 기술도 없다며 업체에서 문전박대하기를 거듭했습니다. 그때 집에서 쉬며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진용은 뭐? 그러니까 아가씨가 손님하고 대화만 해주고 술 파는 장사가 대세란 말이지. 근데 내가 돈 있어야 장사를 하지. 예? 누나? 누나 돈 없어. 그렇게 친구와 한참을 통화하던 진용은 갑자기 무엇인가 떠오르는 듯하며 영석아, 알았어. 일단 끊어봐. 생각나는 데가 있어서. 그날 밤 진용은 매형이 집으로 돌아오자 기다렸다는 듯 좋은 사업이 있다며 바를 오픈하고 싶은데 돈을 좀 빌려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3,000위안? 60만 원이면 적은 돈은 아닌데 잘할 수 있겠어? 매형 걱정 말아요. 요즘 이 사업이 트렌드라니까요. 2007년 8월 리초는 돈을 빌려간 지 1년이 넘어도 돈을 갚지 않자 술집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해 처남의 술집을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술집은 리춘이 걱정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불야성을 이루며 손님이 가득했는데 형이 왔어? 요즘 장사 잘 되나 보네? 리춘은 술집의 매출이 얼마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저 있잖아. 여기 한 달 매출이 얼마나 돼? 한 달에 무조건 1,000원 이상, 한 18만 원 이상은 난다고 봐야죠. 리추는 직원이 말해준 매출 금액을 듣고 재빨리 머릿속으로 계산해 보았습니다. 석 달이면 본인에게 빌려간 돈을 갚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리추는 진용을 불러 처남, 있잖아. 전에 빌려갔던 돈 3,000위안. 이제 여유 있으면 좀 돌려줬으면 하는데 가족 사이에 이자 이런 건 없어도 되니까. 돈이요? 참 형님도 제가 무슨 돈을 벌어요. 술집도 매일 적자 나서 힘들어 죽겠구만요. 그러지 마시고. 진용은 식탁 위에 올려져 있던 맥주병을 들어올리며 자, 술이나 한잔 하시죠.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다니까요. 리츠는
돈이 없다던 진용이 하루가 멀다 하고 유흥업소에 가서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 그의 분노는 더욱 심해져 갔습니다. 보험 영업을 뛰어 한 건 가입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이며 그렇게 어렵게 벌어둔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니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저남, 그러지 말고 하나 들어놓으라니까. 사람 일이 모르는 거야. 아, 형님도 참. 제가 뭐 와이프가 있어요, 애가 있어요. 보험 같은 걸 뭐하러 들어요? 자, 그럼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처남이 잘못을 안 했어. 그런데 다른 차가 와서 처남을 받아버렸단 말이야. 그럼 치료비는 어떻게 할 거야? 돈도 없다며. 나한테 빌려간 돈도 줄 돈이 없으면서 뭐 중환자실 침상에 가지런히 기부수하고 쫙 벌려서 누워가지고 부모님한테 손 벌릴 거야? 한참을 고심하던 진용은 리춘이 내민 서류를 유심히 바라보며 한 손에 볼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 참. 뭐 다 읽어보면 알아? 그냥 여기에다 사인하고 여기에다가 사인하면 돼. 리춘은 학력이 짧은 진용에게 여러 개의 보험 가입 증명서를 내밀며 사인을 받아 가입했고 만약 진용이 사고로 다치거나 사망할 경우 수익자는 부모님 앞으로 해두었습니다. 보험금은 55만 위안, 리춘이 진용에게 빌려준 돈의 200배 가까이 되는 돈이었습니다. 2007년 10월 출근을 서두르던 리춘은 와이프가 출근한 것을 확인하고 벤치와 리퍼를 들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출근을 서두르며 전화! 주방에 아침 먹을 것 다 차려놨으니까 일어나면 밥통 열어서 식사 잘 하고 나가. 진용은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는 있었지만 한쪽 귀로는 매영이 하는 말을 모두 듣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잠에서 깬 진용은 세면을 마치고 주방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 위해 밥통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진용은 감전사로 현장에서 즉사했고 그의 부모는 비통함에 울부짖었습니다. 아이고 이 못난 놈아, 그렇게 속만 썩이고 다니더니 결국 이렇게 허무하게 가는 게냐? 아이고 애미 속만 뒤집어 놓고. 리추는 울고 있는 장모님 옆으로 다가가 장모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래도 그때 제가 설득해서 부모님 생각한다고 부모님 앞으로 55만 위안짜리 보험을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보험을? 그렇게 많은 돈을? 장모는 아들 장례를 마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55만 위안을 지급받았는데 사위에게 너무 고맙다며 그중 20만 위안을 건네주었습니다. 어이, 장모님, 이게 뭡니까? 고마워서 그렇지. 이 자네가 그때 보험 안 들어놨으면 이렇게 큰 돈 만져나 보겠나? 참,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큰 돈을 손에 쥐게 된 리추는 매일 밤 친구들과 유흥업소와 도박장을 들락거리더니 처남 보험금으로 받은 20만 위안을 모두 탕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빚을 지고 말았습니다. 아이씨, 짜증나게 할 거예요? 준다고. 그게 몇 푼이나 된다고 자꾸 그러시는데요. 나도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납니다. 리추는 매일같이
외상술값과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며 담배 한 대를 피우고 있던 리추는 아이. 가만히 있어봐. 2009년 6월 리추는 승합차에 임신한 아내를 태우고 오랜만에 바람이나 쏘이자며 고속도로를 한참 달리고 있었습니다.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혼잣말로 중얼거리던 리추는 그러니까 애 엄마하고 뱃속에 애가 있으니까 둘을 계산하면은 보험금이.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때 리추는 핸들을 꺾으며 사고가 난 것처럼 리추는 운전대를 틀어 와이프가 타고 있던 조수석 쪽을 난간에 들이받으며 승합차가 뒤집어지며 차 속에 타고 있던 두 사람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를 받던 리주는 깜짝 놀라며 자기 괜찮아? 나는 자기 죽는 줄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리추는 죽어 있어야 할 와이프가 살아서 말을 하자 너무 놀라며 그래. 자기는 멀쩡해? 다행히 자기가 사고 나기 직전에 운전대를 한 번 더 틀어서 나하고 애기는 무사했어. 끝까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당신 다리 이거 어떡해. 그렇게 한동안 하반신을 움직일 수 없었던 리추는 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으며 호전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쳤던 다리가 상당히 호전되자 리추는 또다시 철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처럼 어설픈 연기는 두 번 다시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기야, 일찍 들어오면 장틀에 모기장 작업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 일찍 와서 좀 도와줘. 지펑은 회사 일을 마치고 남편과 창틀에 모기장 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보, 거기 식탁에 물하고 영양제 하나 줘봐. 이거요? 리추는 아내에게 영양제 한 알과 물잔을 건네주며 이거 하나를 먹어. 요즘에 당신이나 나나 너무 고생 많이 해서 몸 관리를 잘해야겠더라고. 지펑은 아무 의심 없이 남편이 건네준 알약을 입에 넣고 삼키며 모기장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여보, 나 왜 이렇게 졸리지? 우리 잠시만 쉬었다. 지펑이 소파 위에 쓰러져 잠들어 버리자 리추는 주방 의자에 앉아 그녀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아내가 수면제를 먹고 깊은 잠에 빠지자 절룩거리는 다리를 끌고 잠들어 있는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리추는 아내의 뺨을 토닥이며 너도 참 사람 힘들게 한다. 그냥 그때 교통사고로 죽어버렸으면 서로 이렇게 피곤할 일은 없잖아. 리추는 주방 옆 창고에 준비해둔 강목과 대못을 꺼내
가만 있어봐라. 자연스럽게 사고가 난 것처럼 하려면, 그렇지. 여기 강목 끝에 못을 박고 손으로 반대쪽을 잡은 다음에 누워있는 와이프 머리에다가. 리추는 소파에 수면제를 먹여 잠재운 부인의 머리를 향해 끝에 못을 박은 강목을 3번 내리쳤습니다. 리추는 환하게 웃으며 자, 이러면 완벽하게 모기장 치다가 쓰러져서 못에 박힌 것처럼 보이겠지? 장모님? 장모님 빨리 와보셔야겠어요. 리추는 울먹이며 아이씨, 조금 전에 지팡이하고 모기장 작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리가 불편하니까 대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한다고.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 자꾸 올라간다고 하더니 의자에서 떨어져서 머리를 크게 다쳤어요. 뭐? 지팡이가? 지펑은 부모님의 신고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그러나 거듭된 수술에도 불구하고 지펑은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뇌를 다쳐 영원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식물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 후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지펑의 부모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못이 박힌 상처가 사고로 보기보다는 누군가 사람 힘을 가해 만들어낸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추는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아내의 수술 기록과 병원 서류를 가지고 보험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보험회사에서는 수익자로 된 남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었는데 의사소견을 전해들은 장모는 경찰서에 사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그날이요? PC방에 있었다니까요. 확인해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PC방 CCTV 녹화된 거하고 뭐 맞춰보고 확인해보면 알 거 아니냐고요. 그리고 병신된 마당에 제가 어떻게 와이프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일단 서로 가셔서 조사를 좀 받아보시죠. 하반신 마비로 장애인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런 몸으로 어떻게 2층에 있는 PC방에 올라오실 수 있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는데. 그게 그러니까 말이죠. 경찰은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과정에서 사고 나기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인과 아내 앞으로 다량의 보험을 들어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에게 보험금을 받고 장애인 행세를 하고 다니는 리춘에게 자백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본인의 범행을 부인하던 리춘이 모든 것이 끝이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한동안 생각에 잠기며 형사님, 담배 한 대만 피울 수 있을까요? 결국 이번 사건과 처남 감전 사건 그리고 아내의 교통사고 내용을 진술하면서 살인과 상해, 보험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2010년 6월 8일 법원은 장리춘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유족과 보험회사에게 64만 위안을 배상금으로 지급하라며 판결했습니다. 장리춘은 3년 뒤인 2013년 사형당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무료입니다. 킬리였습니다.